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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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오, 네. 사실 오늘은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앞에 다 잘라야 될 것 같아. 네. 비가 너무 와가지고 급하게 만난 온라인 미팅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만난 김에 오늘은 좀 이런 현재 상황에 발맞춰서 행사를 담당하고 커뮤니티 매니징을 하고 있는 우리가 좀 어떻게 발맞춰서 변화했는지 뭐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뭔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뭔가 사실 누구부터 저 할까요? 네네네. 그러면 죄송해요. 구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구구입니다. 네, 저희 멀티탭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하는데요. 마지막 영상 올라간 게 6월 20일이더라고요. 네.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있겠지? 저는 그동안 계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열심히 저는 재택근무 거의 이게 디폴트가 돼가지고 재택근무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온라인으로 주로 일하는 것들. 뭐 가끔 회사를 나가기는 하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나가고 있고. 네, 다름없는 회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계속 6개월 정도 계속 재택근무를 하다가 6개월 만에 지난주에 출근을 다시 했어요. 재택근무를 들어가고 싶어요. 힘드시겠어요. 자, 짜구님 그만 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으로 좀 회의를 잘할까? 아니면 온라인에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더 이어나가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구님은 어떠세요? 저도 설날 이후로, 그러니까 1월 말 이후로 계속 재택을 해왔어요. 이제는 집에서 뭘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제일 큰 고민이고, 밥 해먹는 게 제일 큰 고민이고, 저는 사실 되게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내부에서 했던 케이스라서 사실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면 좀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 대회를 시작한 게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였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시야가 다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새로 많이 생겼고 글로벌리, 그래서 좀 뭐 아시아 행사도 곧 열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또 사실 지구님, 짜구님은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나 이런 상황에 전에서도 재택근무를 좀 하셨죠? 그래서 네네.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지나면서 좀 오프라인 활동이 확실히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저희가 자주 사실 뭐 지금은 여름이라 좀 그렇지만 코로나가 한참 성행했던 봄에도 원래 한참 행사 시즌이었고 곧 원래 가을이면은 또 행사 시즌 돌아와서 엄청 지금이 완전 되게 행사의 바쁠 때였던 계절인데.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런 오프라인 행사들이 좀 봄에는 거의 다 취소가 되다가 지금은 좀 가을 행사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뭔가 다시 새로운 안정 시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적응해버렸어요. 혹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봄에 뭐 한 1월 말부터 3월까지는 거의 그냥 모든 일정을 다 홀드했었거든요. 언제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한 5월쯤, 4, 5월부터는 이게 장기화될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세미나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많이 했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한 거에 대한 경험? 어떤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 원래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신 게 기억 남는 게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신 거 좀 기억 남는 게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짜구님? 좋아요.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제가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보다 다른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는 것들을 제가 좀 더 돕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그래서 운영진 분들이 되게 그 오프라인 행사는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다가 온라인 이벤트는 좀 이제 많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제가 도울 수 있을까를 이제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어떤 것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이제 여쭤봤더니 저는 약간 뭐 영상을 다루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이벤트 약간 안 해봐서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오프라인에서 그 느꼈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거를 느낄 수 없어서 온라인 행사로 많이 컨버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온라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느꼈던 그런 사람 간의 뭔가 인터랙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도 좀 피벗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그 확실히 온라인으로 하면 저도 느낀 건 확실히 접근성은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집에서 그냥 랩탑만 켜고 하면 되니까. 근데 확실히 그런 사람 간의 교류 이거는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구님은 오히려 네네. 짜구님 손 드신 건가요? 네, 아, 손든 좀 근데 짜고에게 가시죠. 그것도 고민인 게 네.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약간 불참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석자 수는 실제로 많아도 네. 그 불참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참석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이벤트를 좀 이때 열린다고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게끔 할 수 있나 이것도 되게 고민이에요. 구구님 손 들어주셨는데 혹시 뭐 관련해서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온라인으로 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참석률은 정말 확 낮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몰입도가 경험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이니까 그냥 켜놓고 라디오처럼 그냥 들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 다른 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행사에 몰입하면서 참여했는지, 얼마나 그 참여자들과 뭔가를 더 얻어갈 수 있었는지, 이런 거는 오히려 정말 그 운영진이나 행사 운영진이나 커뮤니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혹시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하신 게 뭐 많이 없다고 하셨고 저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전환했던 행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몰입도나 출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해보신 것들이 있나요, 구분이? 아, 저 지금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음,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기는 한데요. 네. 이거를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쭉 처음부터 뭐 얘기를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네네네. 그렇구나.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커뮤니티 그 준비하던 거 있었는데, 커뮤니티 운영진? 뭐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로써. 근데 저희는 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자고 결정을 원래 보통은 8월에 열리는 행사거든요. 한 3월, 2월, 3월에 이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그 준비하시는 분들끼리. 그래서 3월쯤에 결정이 됐고,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거는 이제 4월에서 공지를 나갔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올리고 사람들이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진하게 참여했다는 경험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제 구성원들이랑 같이 나누고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딱 저도 그랬지만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이라던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열정 넘치는 이 모습과 그런 거에서 오는 에너지가 너무 다르니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도 힘든 시기를 약간 거쳐가면서 이제 곧 있으면 행사가 또 열리기 때문에 이제 다들 다시 으쌰으쌰 달리고 계신데요. 거기서 이제 하려고 고민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정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참여자들을 어떤 식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플랫폼이 가장 적합할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슬랙이 좋을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사용한다면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 그 채팅 채널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 또 뭐 디스코드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오픈 카톡방을 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통 채널을 쓰는 게 제일 우리 커뮤니티에 오시는 분들에게 적합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렇게 소통 채널을 열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뷰징 되는 사례도 좀 있을 수 있고, 그 이제 온라인이면, 오프라인이면 정말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데, 온라인이면 이제 어느 정도 하나 뒤에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들을 좀 막아야 하는지, 좀 어떻게 해야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지구님은 아까 조금 이른 시기부터 조금 일찍부터 온라인으로 전환을 많이 시도하셨다고 했는데, 지구님도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같은 고민하고 계시다면 뭐 어떤 방법들을 고민 중이거나 실행해 보셨는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짜구님이랑 비슷하게 제가 뭔가를 많이 오거나이징 하기보다는 이제 더 많이 오거나이즈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성격의 일이라서 좀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뭔가 오프라인 모임이나 뭔가를 하라고 권유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온라인도 사실 이게 뭐 오프라인보다 품이 덜 들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고, 아까 짜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물리적인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졸 수도 있고 좀 딴짓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집중을 이끌어내기 쉽단 말이에요. 소리만 크게 질러도 사실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근데 물리적인 공간이 다 다른 경우에다 보면은 이야기를 놓치기도 쉽고, 그 온라인 공간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구근이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플랫폼으로 소통을 해서 계속 리마인더를 보낼 거냐, 그것도 소음이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그래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개발자들에게 어떤 콘텐츠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지금 더 관심을 많이 끌고 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더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커뮤니티 멤버들도.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좀 큰 행사들만 굵직굵직하게 그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행사들에 대한 노티만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 네,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그냥 뭐 되게 지역적인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는 되게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뭐 니즈가 있으면 소규모 스터디가 열리긴 하지만, 이렇게 예전처럼 커뮤니티성 이벤트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열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2월 달 그때 온라인 이벤트를 막 했을 때랑 비교해서는 사실 지금 더 많은 기업과 커뮤니티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성공하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사실 이 상황이 뭐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제 위치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지역적인 이슈가 많이 해결이 됐고, 또 이제 시차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다른 이제 스피커들을 모셔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제 뭐 스피커들을 모아서 행사를 연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오히려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뭔가 행사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시선을 끌 수 있을 만큼의 이슈가 되는 이벤트들을 한국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가져오는 것 같고, 또 온라인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오는 이야기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활에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커뮤니티 플랫폼에
뭐 공지를 한번 해드린다거나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님이 어느 정도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물론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뭔가 그 현장에서 행사 참여 중에 몰입도나 출석률 같은 거에서의 단점도 어느 정도 존재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행사를 함으로 있어서의 장점도 존재하잖아요. 아까 지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기존에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여러 나라에서 뭐 한 곳에 모여야만 가능했었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행사가 지금은 그냥 각자의 방 안에서 할 수 있다던가. 저도 온라인에서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내부 세미나, 외부 세미나를 바꿨고 교육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또 컨퍼런스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확실히 행사별로 좀 그 장단점이 도드라지는 행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내부 세미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게 일단은 본인이 업무 시간 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업무 중에 그냥 가볍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더 높아졌거든요, 오히려. 전에는 전에보다 봤을 때 제 생각에는 20% 정도 참여율이 높아졌어요. 기존 대비. 그리고 또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더니 예를 들어 줌으로 저희는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었거든요. 뭐 많은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겠지만 현재 지금 줌에 온라인 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익명 실시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실제로 사실 내부 세미나 하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뭔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내부 세미나에 큰 장점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커뮤니티성의 행사에는 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했을 때 장단점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구구님도 아까 원래 작년에도 준비하셨던 행사를 올해 온라인으로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그때도 이런 건 또 우리가 시도해보지 못했는데 시도해볼 수 있겠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게 좀 발견되는 장단점이나 이런 느끼신 게 있는지 음. 어떠실까요? 일단은 방금 지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다른 나라의 뭐 스피커를 초청하는 데에 오히려 장벽이 낮아졌다. 요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역적인 특성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 뭐 지방에 계신 분, 뭐 비행기 물 건너 오셔야 하는 그날에 맞춰서 와야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어서 그 부분에서도 뭐 꼭 예를 들면은 뭐 행사에서 발표자분들이 리허설을 하실 때 뭐 꼭 이 장소에 오셔서 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럴 거 없이 뭐 이런 줌이나 온라인으로 리허설하는 거 준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느끼고 있는데 뭐 그만큼 뭐 사실은 온라인으로 변환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행사 이렇게 그냥 딱 하면 되는데 뭐 돈 얼마나 들겠어. 뭐 돈 뭐 필요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자막 작업이라던가 그 자막을 번역을 해준다던가 이런 데에도 생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비영리 행사에서 스폰서를 모집을 할 때 그런 돈을 보통 그런 자막 작업이나 영상을 추가적으로 편집하는, 왜냐면 커뮤니티에 이런 편집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새로운 작업에 돈을 더 쓰게 된다라는 것들이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생각해보면은 그런 추가적인 돈. 그럼 좀 그리고 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컨퍼런스를 했을 때 장점은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좀 몰입도나 참여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단점으로는 말씀하신 것 같은 추가적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들이 든다는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구님은 혹시 아까 뭐 이제 해외에서 여러 군데서 모이는 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느끼신 장점이 또 있나요? 음소거 돼 있어요, 지구님. 이런 에티켓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툴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 화상 회의 툴을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내 눈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당장 없어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거나이저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 잘 몰랐는데 컴퓨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떨리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보면서 다양성에 대한 이슈도 좀 더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기계적인 거, 상황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사실 오프라인이 모이면 다 같은 환경에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다 다른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 그래서 되게 또 커뮤니티만의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사실 또 온라인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막도 사실은 오프라인이었으면 굳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이제 뭐 이게 파급력이 좀 더 높아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링크만 있으면 사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막아놓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언행도 더 조심하게 되고 콘텐츠 쓰는 단어들도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뭔가 생각해 봤어야 될 어떤 문제들을 이 콘텐츠가 되게 스케일러블 해졌다 보니까 더 많은 오디언스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너르게 생각하게 된 점이 저는 되게 큰 수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우리 담당자들도 사실 여러 가지 툴에 되게 어쩔 수 없이 노출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나중에 되면 점점 더 큰 에셋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사실 행사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뭐 제가 물론 엄청 큰 규모의 컨퍼런스를 준비해 본 적은 없지만 이 한 사람이 행사에 참석해서 하루를 시간을 보낸다는 걸 가정하고 약간 세션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분야의 개발자야 라는 거, 이 개발자가 들을 만한 세션들로.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져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타겟팅하는 오디언스 자체도 뭐 예를 들면 오전에는 뭐 DR 담당자로 하고 오후에는 개발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원하는 시간에만 와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때는 사실 몇 시간, 적어도 3, 4시간 혹은 2, 3시간을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하면 그 장소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온라인은 그런 면에 좀 자유롭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고서 사실 아까 그 구구님이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사람들이 온라인 행사에 가지고 있는 편견도 분명히 있잖아요. 뭐 온라인 당연히 뭐 돈 하나도 안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또 온라인 행사 하는데 후원이 왜 필요하냐라는 말도 들으셨다고 아까 지훈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약간 온라인 행사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온라인 준비해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니었더라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구구님은 하고 아까 그 웹캠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네. 그런 것도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행사 준비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더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자막. 자막이랑 영상 편집. 근데 사실은 근데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 준비하는 컨퍼런스는 기존에도 항상 어떤 행사에서든지 그 자막을 이제 많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막을 다 까는 거를 행사 도중에도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그런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에서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명칭이 있는데 까먹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약간 디폴트, 이 값은 디폴트기는 했는데 이제 이걸 영상에 얹어야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고. 짜구님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식으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처럼 그냥 웹캠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이벤트를 촬영하는 느낌으로 그걸 게다가 실시간으로 붙인다고 하면은 뭐
저 이번에 처음 들어본 OBS 프로그램? 저는 근데 제가 멍청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쪽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요새 매일 밤마다 동영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을 보면서 이 오디오신은 어떻게 받고 비디오신은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려면 이제 전문 스트리밍 업체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1시간에 드는 비용이 그냥 제가 어떤 업체한테 물어봤을 때 1시간에 이제 뭐 50만 원 혹은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드니까 이게 좀 장시간 근데 이게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시간도 막 다 포함되고 하면은 이게 오프라인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견적을 받고 나서 아 이게 오프라인이 오히려 돈이 안 드는 거였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은 뭐 스튜디오 대관부터 카메라, 네, 촬영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비용. 스튜디오 대관이랑 그런 스트리밍 그 전문 인력 분들을 아, 이제 모셔오려면은 사실 이거보다 더 드는 거죠. 그래도 코엑스 대관비보단 싸요. 코엑스 코엑스 너무 비싸. 근데 사실 대부분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장소 대관이라던가 장소를 후원해 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찾아만 보면 얼마든지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확실히 그게 좀 미비한 아니면 혹시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된 것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비용.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저도 온라인이 더 쉽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이 온라인 회의가 더 익숙했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인터넷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게 되게 굉장히 큰 장벽이고, 그러니까 특히나 예를 들면 날씨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경우에는 뭐 인도에 계신 분이랑 연결하면은 막 되게 환경이 다르고 인터넷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워낙 이제 신경이 분산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이 조금만 온라인에서 막 버벅대거나 뭐 환경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금방 이제 집중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담당자는 사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프리 리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리허설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테크니컬 체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화상회의 툴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프라인에서 사실은 내가 말빨이 좀 좋다. 그러면 행사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약간 유머를 치거나 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 이 온라인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피커들이 이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 환경을. 이 반응이 없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어찌됐건 오버나이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커뮤니티에서 어려운 점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구구님? 네, 저 계속 손 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커뮤니티 행사 준비할 때는 이거를 보완하려고 해서 발표자분들한테 3가지 선택지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 촬영을 위한 선택지는, 첫 번째는 이제 스튜디오, 저희가 직접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촬영 전문가를 불러서 오셔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촬영만 녹화하실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부 녹화한 걸 내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줌에 들어오셔서 녹화하실 수 있게, 요게 두 번째 선택지였고, 세 번째 선택지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개인적으로 촬영해가지고 보내달라. 네, 요렇게 이제 3가지 선택지를 그냥 개인이 촬영하셔서 녹화하신 거 그냥 우리한테 바로 보내주시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비율이 개인 촬영하시겠다는, 지금 발표로 다 선정되신 분들 중에 개인 촬영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한 정도 반, 스튜디오랑 줌 녹화 하시겠다는 분이 반 정도,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온라인으로 모든 게 전환이 된 상황이 안겨다 준 과제라고 하면은 되게 표준화를 만들어야 된다. 되게 포맷을 만들고 되게 프레임을 만드는데 되게 애써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동료분의 이제 권유로
이제 본사에서 만든 버추얼 이벤트 플레이북이라는 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온라인 녹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그래서 이런 플레이북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전달해 주는 게 덜 커뮤니티가 예전처럼은 어렵겠지만 덜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또 그래서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또 콘텐츠 쪽으로 되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새로운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그게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온라인에서는 인게이지먼트가 되게 적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워낙 INFP다 보니까 사람들을 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립다는 분들 되게 많이 들어요. 구구님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온라인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다. 그럼 유튜브 챗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슬랙 같은 플랫폼에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대화나 이런 것들이 뭐 프라이빗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커뮤니티가 탄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그룹이 발생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가시화되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또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영어 스터디라든지 뭐 공부 스터디라든지 개발 스터디라든지.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뭐 진한 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느낌의 그런 감성의 뭐 오프라인 인게이지먼트는 좀 떨어졌지만 오히려 또 되게 목적성이 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성공하고 있는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좋은 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오프라인도 온라인이 됐건 약간 조금 상대적인 면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내에서는 온라인에서 단점으로 작용했던 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온라인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누군가에게 또 편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편견들도 좀 저도 좀 온라인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 온라인 행사 이럴 거야 라는 게 좀 많이 깨진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사실 지구님 말씀하시던 중에 되게 좀 공감 갔던 게 오프라인 행사 할 때는 뭔가 뭐 예를 들어 음향 사고가 있건 아니면 화면에서 뭐가 잘못됐건 거기서 뭔가 약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다른 걸 행사를 살짝 작은 뭔가 게임을 해본다던가. 근데 온라인은 왠지 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저는 온라인 행사 준비하면서 좀 억울하기도 했던 게 저 온라인 처음 행사라고 오피셜하게 나갔던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오랜 시간 앞에 준비한 시간이 있지만 그냥 그 테크니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일주일 정도를 계속 매일매일 시도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서 안정적인 것 만들어 놓고 또 며칠 해보고 했는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그 밑에 누군가 댓글로 미리 좀 준비 좀 하세요. 이렇게 달아둔 거예요. 정말 마상 나 일주일 동안 막 이것만 준비했는데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 마이크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그때는 이제 마이크 문제였는데 갑자기 뭐 소리가 2개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저번에 한 번은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건 뭐 당장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마이크를 이런 상황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스스로도 좀 배우고 좀 더 익숙해져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아무리 배워도 그런 아까 시간당 50만 원, 100만 원 하시는 분들 모시는 것까지 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뭐 앞으로 얼마나 이게 지속될지는 몰라도 오프라인 활동 자체가 좀 많이 제한돼 있으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뭐 준비하신 거 공유해 주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온라인이 혹은 오프라인 뭐 병행해서라도 해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싶은 게 더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라던가 뭐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아도 저는 작년에도 DR 담당하면서 해커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경험이 되게 좋았고 온라인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행사 중에 하나가 해커톤 아닐까 싶어가지고 올해도 준비해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건 예를 들면 뭐 누군가는 집에 있고 혹은 누군가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데서 있고 그래서 해커톤으로 각자 팀별로 뭔가를 하다가도 다 같이 뭔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만나서 나 여기에요 이런 거 공유할 수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걸 좀 생각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뭔가 혹시 앞으로 계획하신 거나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 좀 더 공유해 주시면 해주시고 오늘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요즘 고민이 뭐냐면 자꾸 컨텐츠를 더 정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 것으로 올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 혹시 뭘 보는 사람들이 나는 이 영상을, 만약 예를 들어서 발표를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뭐, 아까 말씀을 졸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듣게 되는데, 온라인이 되면 처음에 몇 번 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끄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든 컨텐츠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끝까지 보게 할 수 있을까를 자꾸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일할 때 뭐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 이 정도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꾸 그렇게 신경 쓰게 되는 사소한 포인트들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좀 팍팍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이고 앞으로는 저는 좀 유튜브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네, 요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짜구님. 저도 거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요새 어린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로 모든 거를 다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약간 블로그를 봐서 공부를 했었다면은.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벤트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저희 세대마저 뭔가 그런 유튜브로 뭔가를 다 공부하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저도 요새 뭔가 데브렐 팀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컨텐츠 매니징? 컨텐츠 메이커의 역할로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저 스스로 해볼 거는 처음에 이제 시작은 친한 친구들이랑 할 건데 집 와서 매일 행아웃을 켜놓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집에 와서 맨날 이제 누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같이 좀 이제 집에서도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이제 친구들이랑 시작은 할 건데 나중에는 좀 이제 요거를 커뮤니티 단에서 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개발자는 아니니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개발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잘 다른 곳에 이제 퍼질 수 있도록 또는 이 컨텐츠들이 뭐 이제 뭐 인클루시브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해 보면서 되게 이게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걸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추얼 이벤트 플레이북도 번역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회사의 데벨 팀이 뭐 여러 가지 아직 뭐 질문이 되게 많은데 뭐 무엇이 KPI냐, 뭐 OKR이냐, 뭐 무엇이 석세스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정형화된 답이 아직은 어느 회사나 좀 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실험에 사실 우리가 다 투입되고 있는데 되게 초기에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경험들인 것 같고 그런 경험에서 사실 배운 것들을 우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되게 뭐 다른 기업들 혹은 다른 나라들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게 그런 표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좀 약간 실행에 좀 많이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는 그런 실행에서 얻은 것들을
좀 많이 나누고 좀 뭐 콘텐츠로 남기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고 월티탭에서도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찍고 있는 거겠죠? 네. 터치도.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면서의 어떤 경험이나 느꼈던 점들을 좀 공유해봤던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런 환경에 발맞추어서 변화들 바꿔 나가면서 좀 더 경험이 쌓이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타바님. 네? 네.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만 끝내고 노는 거예요.